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오늘 138페이지 자신의 급을 바꾸는 카르마 경영. 이 챕터만 138페이지만 그 본문이 없이 제가 삽입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오늘은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중독보다 스스로 중독시킨 운명이 더 무섭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중독시킨 자기가 있죠. 그게 이제 환경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하고 집안이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본 책이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중독시키면서 사람은 바뀌어 갑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전부 스스로 중독시켜 놓은 자기에 맞춰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뭐 사주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보지만 똑같은 생년월일인데도 한국에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북한에 태어난 사람 뭐 다 다르듯이 그렇게 스스로 중독시켜 놓은 운명대로 사람은 산다. 이제 그건데요. 한번 우리 보죠.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다음에 나올 게 비인부전. 그 사람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전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그러므로 백규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생업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그 유명한 재상이었던 이이나 참 여부리 같은 여상 같은 사람이 정책을 도모하듯이 했고 손자와 오자가 병법을 다루듯이 했고 상황이 법을 다루듯이 했다. 그러므로 임기응변하는 지혜도 없고 일을 결단하는 용기도 없고 얻었다가 돌어주는 어지름도 없고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키는 강단도 없는 사람은 내 방법을 배우고 싶어도 즉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해도 나는 안 가르쳐 준다. 이 소리거든요.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 이윤, 여상, 뭐 손자, 오자, 상황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도 참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인의와 강단과 서양에서도 아트 오브 워, 손자병법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사실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뭐 수익 가치라든지 뭐 주식의 가치 투자 예, 좋습니다. 물론 그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올리는 세력. 주식시장의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99.9%고 주식을 실제 올리는 사람은 0.1%입니다. 그 0.1%는 손자병법 같은 이 전쟁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뭐죠? 나머지 99.9%를 어떻게 요리하고 이끌고 가고 상대방에서 돈을 뺏어서 내가 이익을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공부할 단계가 아직 아니죠. 3권 정도에 가면 나오는데 이 아트 오브 워, 손자병법 13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진 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알 때, 주식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식이 좀 오르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산 주식이 안 내리나, 내가 산 집이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만 하지 내가 집값을 올릴 생각은 못하고 내가 주식을 올릴 생각은 못하잖아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병법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화식열전 2의 초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부 전에 꼭 해야 될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저도 60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정말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으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냐. 미친 짓이다. 하는 짓은 똑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래? 정신 나간 소리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뭐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급을 바꾸는 카르마 경영, 업, 운명, 뭐 카르마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급과 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30억을 버는 것보다 100억을 버는 게 쉽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30억을 벌으려면은 자기의 급을 바꾸면 되는데 100억을 벌으려면은 자기의 그릇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목적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뭐 착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뭐 교과서 나눠주고 아프리카에 뭐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 격을 바꿔버린 것이고 그릇을 바꿔버린 것이고 아직 그것이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는 일단 급을 바꾸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권이나 2권 끝에 가면 격을 바꾸는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는 급을 바꾸는 공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급을 바꾸려면은 일단은 천산부려 인산, 하늘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과 같지 않더라. 언젠가 한번 홍콩의 커피숍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다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중국인 손의 그 맞은편에 그 신문에 나와 있던 구절입니다. 천산부려인산, 하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 같지 않더라.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같을 수 있지? 인산직여천산. 어떻게 천산부려인산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인산직여천산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하늘의 계산법은 뭐지? 나의 계산법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참 이 맥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맥락이라는 것은 이제 참 이 맥락 요즘은 근데 인터넷에 뭐 허은희 선생이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맥락, 컨텍스트 보다 팩트가 중요한 세대와 공존하는 법.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는 어떤 맥락보다 그냥 팩트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뭐 맥락은 컨텍스트라고 하고 팩트는 컨텐츠라고 이제 뭐 하나 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혹은 좀 현명한 사람은 맥락을 잡아야 됩니다. 맥락. 혈맥과 경락이라는 소리인데 혈맥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계통, 사물의 서로 잇따라 있는 관계나 연관성 이거를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데 뭐 말의 앞뒤가 맥락이 닿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단 하늘의 계산을 알건 나의 계산법을 알건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혈맥과 경락이라는 소리입니다. 참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일본 만화인데 뭐 8권까지 있는데 한국말로도 나오고 하늘의 혈맥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이제 경락이죠. 혈맥과 경락이죠.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침 놓을 때 보면은 왼쪽 가슴이 아픈데 오른쪽 발가락에다 침을 놓기도 하고 왼쪽 뇌가 아픈데 오른쪽 손가락에 하기도 하고 체했을 때 손을 따기도 하는 게 다 이 경락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였죠. 이 혈맥과 경락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첫 직장을 제가 캐세이 퍼시픽 항공회사를 다녔는데 부장이 홍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1985년도죠. 예, 1985년도인데
부장이 홍콩에서 왔는데 그때 한국이 이제 프로야구 막 사람들이 보는데 야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한국은 야구를 많이 하던데 홍콩 사람들이 야구를 모르더라고요. 야구를 모르니까 이 한국 주말에 이제 같이 부장이 직원들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자기는 모르니까 가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야구를 제가 뭐 가르쳐 줬는데 잘 못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미식 축구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미국 사람들 많이 하고 미식 축구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영화는 재밌지만 이게 미식 축구라는 게 뭔지 맥락을 잡지 못하니까 전혀 재미가 없는 거죠. 크리켓이라는 또 야구 비슷한 이제 인도하고 뭐 스리랑카, 영국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뭐 크리켓은 한국에서 그렇게 뭐 모른다고 해서 좀 답답한 기분이 안 들었지만 이 미식 축구는 뭐 굉장히 많이 영화에도 나오고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 부장이 야구를 몰라서 갑갑했던 것처럼 저도 미식 축구를 모르니까 참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보통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고 대학 다닐 때는 영어 잘하면 한국은 참 걱정 없는 나라다. 그런 말이 있었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왜 영어를 못했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고등학교 때 보던 영어책을 보니까 뭐 시험을 앞두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영어를 못했나 그래서 뭐 기초영문법부터 영어책을 한번 쭉 보고 또 중학교 1학년 영어책부터 한번 쭉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영어책 보는데 뭐 하루, 2학년 영어책 보는 데는 한 3일, 3학년 영어책 보는 데는 한 열흘 걸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영어책 보는 데는 뭐 거진 한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교과서를 사서 한번 쭉 봤더니 아, 내가 영어를 이거를 몰랐구나. 그때 선생님들이 이런 걸 설명을 못했구나. 이런 걸 설명을 못하면서 무조건 숙제나 내주고 무조건 외우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맥락을 잡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영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 외국 사람 만나도 뭐 전혀 뭐 모르는 건 모른다. 안 들리는 건 안 들린다.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적어 달라고 그러면 적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어를 꼭 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갑이면 영어를 누가 잘하느냐? 갑이 잘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을이면은 갑보다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뭐 내가 꼭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의 여행 다니고 외국에 여행 다니는 사람은 돈 내는 사람이 갑이죠. 팁 주는 사람이 갑이죠. 그 사람이 내가 알게끔 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내가 갑이냐 을이냐. 뭐 필리핀 사람들 영어 잘해도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식모 생활하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중국 아줌마들, 일본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들이 주인이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식모하고 서빙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냐 을이냐 그게 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영어를 내가 옛날에 왜 영어 시험을 보면 그렇게 못 봤지? 그래서 보니까 한번 시험과 관련 없이 대학교 4학년 때 회사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책을 보니까 결론 선생님이 나를 잘못 가르쳤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제가 42살 때인가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수학을 못했지? 이래갖고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 초등학교 3학년 수학책도 어렵더라고요. 42살에 보니까.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한 2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학교 다닐 때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 1학기는 전부 대수, 산수 이런 쪽으로 돼 있고 2학기는 기하학으로 돼 있구나. 이게 전부 계단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잠시 뭐
뭐 아팠든지 안 그러면 좀 똑똑하지 못한 선생을 만났든지 그냥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목을 삔 학생들 보고 뭐 머리가 나쁘다는 둥 집중력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참 사람을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맥락을 잡게 됐죠. 영어도 수학도. 그다음부터는 뭐 모르면 모른다. 필요하면 배워서 하면 되고 뭐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를 다시 이제 배우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이제 맥락이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당구 요즘은 제가 당구를 친구들하고 열심히 치는데 사실은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만화가게 가면 미니 당구장이 있어서 당구를 친 지는 한 50년 되는데 지금도 뭐 당구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당구를 왜 잘 못 치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당구의 이제 맥락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당구의 맥락을 잡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뭐 잘 칩니다. 혼자서 즐겁게 칠 수 있습니다. 뭐 돈 따먹게 하면은 돈은 많이 잃지만 그래도 맥락을 알고 난다면 재밌어졌습니다. 이 미식축구 같은 것도 이게 이제 뭐 센터백이 있고 미식축구의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을 탁 잡아서 뒤로 넘겨주어서 처음에 받는 사람이 그 쿼터백이죠. 쿼터백이 받아가지고 러닝맨한테 이렇게 공을 줘서 달려가게 하기도 하고 쿼터백이 판단을 잘해야죠. 혹은 자기가 공을 앞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참 이 장기나 바둑이나 체스하고 비슷한데 공중으로 던져도 되고 땅으로 밀고 나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이제 그 쿼터백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뭐 처음에 막 뭐 이렇게 쟤네들 미국 애들은 부딪히고 싸우고 뭐 야 저게 뭔가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맥락을 잡고 나니까 아 미식 축구가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미식 축구 경기를 봐도 재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맥락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2002년도 월드컵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데이트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축구하는 얘기 모르니까 짜증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모르니까 짜증 나는 거죠. 제일 짜증 나는 거는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더 짜증 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막 텔레비에서 축구의 역사, 축구 선수들의 몸값, 축구의 룰, 축구의 게임 방식 이런 거를 1년간 계속 방송에서 틀어주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축구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여자 축구 선수도 생기고 축구샷만 하면 막 여성들이 막 몰려 들어갖고 응원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보고 하는 일들이 지금 20년째 이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축구의 맥락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축구 게임에 도박하는 여자들도 생기고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당구라는 것도 이제 저도 이게 요즘 이제 뭐 대다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데서 이게 점이 있는데 이제 5.5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을 어디를 쳐서 어디를 맞히면은 결과적으로 공이 어디로 오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5.5 시스템을 공부하고 나니까 당구가 재밌어지고 혼자 가서 연습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다. 이거에 부족하구나. 이걸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맥락이라는 건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제 제가 이제 화식열전 2 끝에 가게 되면 이제 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제 백규라는 사람이 변화, 때 이런 것에 포인트 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주식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2단계 올라가서 평평하게 좀 있는 거를 3단계 이 3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거를 4단계
이 4단 내려와서 평평해지는 거는 1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2단계. 3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4단계. 오르기 전에 평평한 거는 1단계. 올라간 다음에 평평한 것은 3단계. 이걸 가지고서 2단계 주식만 사라. 2단계 주식만 사야 된다. 왜 그러냐는 제가 잠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제도 이제 일요일인데 그 북한에서 탈북해 갖고 저기 뭐 베트남, 중국 거쳐서 베트남까지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오빠도 죽고 언니도 죽고 이제 혼자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봉제 공장이나 뭐 이런 데 일을 하면서 하시는 여성분한테 그 제가 주식을 어제 일요일 날 좀 1시간 동안 좀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는 개념을 딱 잡으셔가지고 어떤 주식은 사야 되고 어떤 주식은 사면 안 되는지를 이제 알고 가셔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그러면서 제가 75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료를 한번 주면서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봐라라고 과제를 줬더니 금세 알아갖고 왔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 출신 사람들,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무슨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타지키스탄, 뭐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공산주의들은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많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잘만 가르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은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동포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도 사실은 잘 가르치면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2단계 3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주식만 사라. 그리고 상보 강도가 이 제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고, 이 상보 강도가 위로 올라가는데 제로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제로선이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대비 이 주식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는지, 종합주가지수가 내리더라도 덜 내렸는지, 그것에 따라서 수, 우, 미, 양, 가로 나눈 건데, 지금 이 롯데관광개발 주식은 주로 이제 종합주가지수처럼 비슷하게 있다가 종합주가지수보다 지금 올라갔죠. 이게 상보 강도라고 그러는데 0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0 근처에 있는 것을 수, 우, 미 중에 이제 미로 잡는데 지금 괜찮은 거죠. 2단계고 미에 있고, 수나 우는 아니지만 미에 있고, 상보 강도도 좋고, 또 이제 우리가 3단계를 체크할 때 보면 거래량도 OBV도 굉장히 좋고, 이런 주식은 사도 잘못될 염려는 별로 없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아까 이제 저희는 위클리 주로 보는데 월로 보니까 2018년도 코로나 생기기 전의 수준까지 왔네. 그러면은 뭐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 안 되고 면세점이 안 된 거는 이미 다 회복했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2008년도 이때는 아마 롯데 형제들 간에 좀 뭐 싸움이 있을 때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한때는 뭐 6만 원도 갔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높은 선에서도 보고, 또 요즘은 어땠나, 그래서 일봉으로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움직였나 봐도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 봐도 지금 괜찮구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평균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게 좋은 거니까요. 뭐 하루 이틀 오른 게 아니라 30주면은 혹은 5일이거나 20일이면 평균적으로 계속 오른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평균보다 어떤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구나. 그러면은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월요일 날 사느냐, 아침에 사느냐, 오후에 사느냐, 2시에 사느냐, 3시에 사느냐는 제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윤곽을 말씀드리면 이게 월 단위로 보는 게 있고 주 단위로 보는 게 있고 일 단위로 보는 게 있고 분으로 보는 것도 있고 초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 종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래량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래도 직장을 다니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후진국 사람들에게 금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이게 매일매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눈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보고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맥락만 잡아가시는 것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주식 투자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내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맞는 것일까? 백규가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이나 뭐 이런 거 정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안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야 이거 참 배우기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코인도 좋고 애들 교육도 좋고 사업도 좋고 돈 빌려 주는 것도 좋고 다 좋다란 말이죠. 내 계산과 하늘의 계산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보는 방법이 일단은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된 맥락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맥락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운칠기삼 복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복과 운이 줄어들 때 돈이 날아간다. 뭐 돈을 빌려주는데 띄었다. 혹은 뭐 보이스피싱에 걸렸다. 뭐 돈을 소매치기 당했다. 주식해서 돈이 날아갔다. 그게 복과 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세 번, 네 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자기 운이, 자기 복이 주식처럼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돈이 날아가죠. 돈이 날아가다 보면 뭐 예전처럼 뭐 모임도 자주 못 가고 밥값도 많이 못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도움 받으려고 막 구하러 다니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뭐 저희도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야 뭐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면 뭐 그래 돈 얘기 말고 다 부탁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돈 꿔달라는 얘기 말고 아무거나 부탁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친구들끼리 사람이 멀어져 간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진다면 사람이 멀어져 가죠. 사람이 멀어져 가니까 당연히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기운이 생기고 화기애애지는데 돈 없어지고 사람 없어지고 방 안에 처박혀 있게 되고 활력이 없어지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운세라는 게 주식처럼 이 올라갈 때인지 내려갈 때인지 자기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자기를 살펴보게 되면 답이 탁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복과 운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밝아지고 그리고 애들 문제들이 잘 좀 풀리기 시작하고 애들이 속썩이는 게 좀 적어지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겠죠. 뭐가 좋아지면은 항상 사람들은 다가오니까요. 친척들이 다가오건 뭐 누가 돈을 나한테 빌리러 오건 뭐 어찌됐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돈이 들어온 이 세 가지 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처럼 나의 운세가 복과 운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천산부려 인산. 지금 내 방식하고 하늘의 방식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인산지교천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계산과 맞고 있구나. 그래도 바라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이게 내가 주식 올라가듯이 뭐가 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답만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떨어지는 주식과 같은 나의 인생을 올라가는 주식과 같은 나의 인생으로 바꾸느냐. 지금 뭐 자가보장 돈 100억을 찾는 것을 제가 이제 모토로 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100억, 10억, 20억, 나는 뭐 한 20억을 벌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초치는 소리를 탁 합니다. 야, 그게 되려면 네가 20억 버는 게 그래 목적이면 20억을 갖고 뭐를 할 건지부터 정해. 네가 부자가 되겠다. 네가 페라리 차를 사겠다. 네가 벤틀리 차를 사겠다. 왜 네가 페라리 차를 사고 왜 네가 벤틀리 차를 사야 되는지를 네가 너한테 납득을 시켜. 네가 너한테 납득시킨 것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해주면 반드시 차는 생기고 돈은 생기고 100억은 생겨. 그러니 왜 내가 100억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20억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페라리를 타야 되는지, 왜 내가 벤틀리를 타야 되는지를 네가 너한테 설명을 시키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8사람, 16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믿게 되는 거야. 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인생은 복리의 법칙으로 뭐든지 생기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나쁜 일은 정말로 반드시 복리로 생깁니다. 자기가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는 거울 보고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 나는 말이야 사실은 이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한 명한테 얘기하면 그게 자기만 모르지 2명이 알게 되고 4명이 알게 되고 8명이 알게 되고 16명이 알게 되고 세계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나쁜 짓을 거울 보고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급을 바꾸는 카르마 경영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비인부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